앞서서 배운 게 뭐냐면 전기장과 전기력선이었어. 전기장과 전기력선이 왜 나왔다고? 뭘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력의 원격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나왔고, 그런 전기장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전기력선을 이용해서, 자, 촘촘한 정도를 뭘 나타내 준다고? 전기장의 세기. 그리고 그릴 때 플러스에서는 어떤 방향?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로는 들어가는 방향. 정확한 방향은 어떻게? 플러스 1쿨롱을 놔둬보면 되지. 그럼 이제 전자 쪽으로는 들어가는 방향 나올 거고, 당연히 플러스 쪽으로는 나오는 방향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다. 이번에 할 건 뭐냐면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울 거야. 내용이 별로 많이 없어. 전기장 관련 부분에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일단 전기장은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 자, 그럼 보자.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 뭐를 할 거냐? 마찰 전기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 마찰 전기.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 뭐 어떤 아저씨, 탈레스 아저씨 얘기 나오고, 또 누구냐? 저 주치, 길버트란 아저씨,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치였던 길버트란 아저씨가 연구했던 게 뭐야? 이렇게 물질을 문질렀더니 뭐 호박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 있지? 문질렀더니 막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뭐 이런 호박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건데, 그 현상을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식이 뭐냐? 마찰 전기라는 거다. 현대적인 관점. 호박화 현상의 현대적인 관점. 두 물질을 문지르기 전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 안 띈다? 띄지 않는데 문질렀더니 어떻게 된다? 무언가가 이동을 한다. 그 이후에 어떤 애는 어떤 물질을 얻었고 어떤 애는 어떤 물질을 잃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나타낸다. 이게 호박화 현상을 지금 이제 마찰 전기로 설명하는 방식이야. 뭐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그래서 전자를 얻는 애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전자를 잃는 애는 플러스 성질을 띈다. 이게 마찰 전기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어떤 힘? 인력이 작용하지? 오케이? 이게 마찰 전기다.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생겨야 돼. 뭔가? 대체 누가 전자를 잃으며 대체 누가 전자를 얻는 것인가? 랜덤일까? 어떨 때는 얘가 전자였고 어떨 때는 얘가 전자였고 이런 걸까? 어떤 걸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지. 결국에 뭐 해보느냐? 이것저것 문질러 보면서 찾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전열이라고.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거야. 기억나니? 대전열. 어떤 애가 읽고 어떤 애가 얻는가에 대한 그 순서 관계야. 나열한 거야. 이 물질, 이 물질. 그런 거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뭐 A, B, C가 있다. 예를 들어서 A, B, C란 애가 있다. B랑 C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B가 이겨. 오케이? 그러면 B가 센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B랑 A랑 싸우면 A가 이겨. 이때는 B가 약한 거지? 상대적인 거지? 누구랑 싸우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똑같다는 거야. 어떤 물질이랑 문지르면 나는 전자를 잃어. 근데 어떤 물질이랑 문지르면 나는 전자를 얻어. 요런 서열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 대전열이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주로 했던 건데 한번 오랜만에 추억의 감상에 젖어보자. 뭐 털, 명, 털, 유, 명, 나, 고. 기억나 혹시? 풀, 에. 자, 이게 뭔가? 털은 털, 가, 죽. 얘는 뭐?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풀, 플라스틱, 에, 보나이트. 에보나이트 막대. 요런 순서를 가진다. 어떤 서열인가?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플러스가 되기 쉽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대전열이야. 상대적인 거지. 무슨 소리냐? 털과 예를 들어서 뭐 명주를 문지른다. 그러면 누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털이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털이 전자를 잘 잃는다.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이란 얘기야. 그런데 털이랑 문지를 때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명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이랑 문지른다. 그러면 명주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가 된다.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마찰 전기 이걸 좀 더 연구했을 때 나온 대전열이다.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혹시 쌤들이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해줬나? 아 이거 이렇게 외우면 돼. 니네 혹시 감기가 저 사극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니? 곧불이라고 하지. 그래 그거야. 털이 유명한 나 곧불에 걸렸다 뭐 이런 거 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뭐 이렇게까지 외워야 할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뭐 이걸 내겠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인데 그래도 뭐 기왕이면 알아두는 건 좋지. 털이 유명한 나 곧불에 걸렸다. 나도 그걸 외웠으니까. 그지? 요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 마찰 정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한 이유 뭘까? 이 얘기를 한 이유. 아까 했던 얘기 결국 또 한 거. 대전열만 추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 뭐? 정전기 유도가 왜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요것만 가지고 뭔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거든.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나왔거든. 인과관계를 따질수록 이해하기 쉽잖아. 그지? 그래서 자 보자. 정전기 유도. 내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거야. 정전기 유도를 가르쳐 줄게. 어떤 이야기인가? 아까 탈레스 아저씨 얘기 기억나니? 탈레스 아저씨가 무엇에다가? 이게 보석 받침대야. 뭔지 혹시 궁금할까 봐. 여기 위에 호박 올려놓은 거, 호박. 자, 호박. 호박에 뭐를 문질렀다고? 천을 문질렀더니 무엇이? 먼지가 붙더라. 아까 이게 탈레스 아저씨가 관찰한 탈레스 아저씨는 호박이 영혼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야. 자, 문제.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상한 점.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할까? 무엇이 이상할까? 에취. 무엇이 이상할까? 무엇이 이상할까? 뭐가 이상할까? 잘 봐. 아까 마찰 전기했어. 기억나니? 마찰 전기하면 두 물질을 문지르게 되면 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뭐가 이동한다고? 전자가 이동한다고. 그래서 하나가 뭐 플러스가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렇니? 그럼 얘네 둘이가 붙는 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가지. 맞지?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힘?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지? 그런데 잘 봐. 호박이랑 뭐랑 문질렀어? 천이랑 문질렀어. 그러면 호박에 천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Why? 왜 먼지가 달라붙냐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던 먼지가 그 얘기 아니야. 이게 마찰 전기 한 내용으로 이해가 가? 안 가거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 정전기 유도다. 먼지뿐 아니라 이 당시에 만약에 알루미늄 호일이 있었다면 알루미늄 호일을 막 잘게 찢어가지고 여기에 막 뿌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알루미늄 호일도 어떻게 되는가? 얘도 막 달라붙어. 이거랑 비슷한 얘가 뭐가 있어? 책받침 초등학교 때 해봤나? 책받침 여기 옷에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막 무질러가지고 머리에 딱 하면 뭐가 떠? 머리 뜨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다. 잘 봐. 책받침이랑 뭐랑 문질렀지? 내 옷이랑 문질렀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던 머리가 왜? 달라붙어. 이건 마찰 전기로 설명할 수 있니? 내가 머리를 문지르면 머리가 당겨온다. 이러면 차라리 이해는 가는데 왜 가만히 있던 머리가 붙을까?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정전기 유도다. 자,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붙는다고 했고 먼지의 경우에도 붙는다고 했지. 얘네 두 개가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얘네 둘은 뭔가 특징, 성질이 다른 물질이거든. 얘네를 분류하는 게 뭔가 이 용어 도체, 부도체 들어봤니? 도체야 부도체. 자, 먼지의 경우에는 부도체일 거야. 그지?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에는 도체. 도체는 뭐고 부도체는 뭐지?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먼지 아니라 종이라도 부도체지. 종이 같은 애들도 붙는데 이 알루미늄 호일이 붙는 원리랑 또 먼지가 붙는 원리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도체의 정전기 유도와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를 설명을 해줄게. 자, 보자. 도체의 정전기 유도. 자, 정전기 유도는 뭐냐면 전기적인 성질을 유도한다는 거야.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애를 전기적 성질을 뭔가 가지게. 전기적 성질을 뭔가 가지니까 얘네가 끌려 당겨 오겠지, 맞아, 아니야? 그렇게 유도되게 해준다는 거다. 어떻게 유도를 해주는가? 자, 도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도체도 결국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양성자도 있고, 뭐도 있다? 전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니? 얘네 개수는 어떻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동일한 상태지? 마치 마찰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같은 상태인데, 얘는 그 전자 중에 일부가, 얘네가 갖고 있는 전자 중에 일부가 도체 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야. 자유로운 애들이지. 구속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자유전자를 가져.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얘가 붙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 대전된 막대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해보자.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기 가져오면, 자, 이거 알루미늄 호일이야. 도체다. 자, 알루미늄 호일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전자가.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되냐? 플러스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미쳐 날뛴다고. 미쳐 날뛰어. 막 이렇게 가. 플러스다 이러면서 가.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착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 개수는 이 물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거야. 오케이? 동일하다. 그럼 봐. 이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막 다가가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요 끝 쪽에 뭐가 쌓이겠어? 전자가 쌓일 거야. 맞니? 전자가 쌓이니까 이 끝쪽이 무슨 성질을 띄어?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자,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절로 다 가버렸어. 자유전자들이. 그러면 이쪽은 뭐를 띠겠어? 이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거든. 그러면 봐봐.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마이너스 띠는 쪽, 플러스 띠는 쪽 이렇게 성질이 나뉘어버렸어. 맞니? 이렇기 때문에 얘가 달라붙게 된다는 게 도체의 정전기 유도라는 거야. 도체의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해가니? 그러면 자, 조금 다르다고 했던 부도체 한번 알아보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 지금 정전기 유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정전기 유도는 이 자유전자로 설명하는 도체의 경우에 주로 쓰는 말이고,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라는 말보다 이 말을 원래 쓰는 게 맞아. 유전 분극. 부도체의 유전 분극. 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해. 원래 전기가 통한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자유로운 애들일수록 잘 흐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부도체는 자유로운 애들이 없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아.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반도체 부분하고 설명할 때 해줄게. 어쨌건 간에 유전 분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헤엄쳐서 헤엄친다? 어쨌건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애들이야. 얘네는 어떻게 달라붙게 되는가? 자, 똑같이 플러스로 대전된 몽둥이를 가져왔다. 자, 그러면 종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지? 자, 얘네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잘 봐. 니네 혹시 여기다 그려볼까? 니네 혹시 그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형 중에서 이런 거 봤니?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 봤니?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를 한번 대충 그려본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이건 모형일 뿐이야. 모형. 어쨌건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모형을 본 적이 있을 건데, 이게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는 원자 모형 중에 하나인데, 자, 요 모형에 따르면 봐봐. 전자는 여기에도 있다가 여기에도 있어. 맞아, 아니야? 여기에도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도 와. 그러니? 그럼 얘가 쭉 돌고 있다고 할 때 평균적인 위치는 어디라고 볼 수 있는가? 평균적인 위치는 여기 있다가 여기도 있으면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평균적인 위치가. 오케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평균적인 위치가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질은 중성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겹쳐져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이 거의 겹쳐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가니? 요런 이유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데, 자, 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그냥 가버린다고. 근데 부도체의 경우에는 가버리지 못하거든. 그럼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가 다가온다. 간질간질해.
플러스가 오니까 얘보다 뭔가 얘가 더 세 보이지 않니? 그지? 뭔가 아우 매력 터지는 남자가 왔어. 근데 나는 그 남자한테 가버리면 얘한테 죽어. 어떻게 해? 그냥 곁눈질만 살짝 하는 거지. 티 안 나게 살짝 옆으로 이동해서 돌아. 오케이? 이해가니? 전자가 얘를 정 가운데 두고 돌았다면 이제는 살짝 치우쳐서 이쪽으로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살짝 요 플러스 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안녕 이렇게 돈다고.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살짝 치우쳐서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 중심인 어디에? 여기에 뭔가 마이너스 성질이 띄겠지. 맞니? 이해가 가? 그러니까 봐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나뉘었지. 나뉘게 된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전 분극.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가니? 그럼 나뉜 거지. 그럼 뭐 이 가운데 것들은 막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 양 끝은 얘 뭘 띄어? 마이너스를 띄게 되지. 이쪽은 플러스를 띄게 되지. 그래서 붙는다는 거야. 얘네 두 개 같아 보이지만 다른 거야. 얘는 전자가 자유로워. 도체는 전자가 자유로워서 완전 가버리고 부도체는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 살짝 치우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유전 분극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던 먼지가 달라붙었다는 거지. 오케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찰 전기를 얘기하고 정전기 유도를 얘기했다. 그럼 요거에 더불어서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여기와 관계된 것들 몇 개만 더 배워볼게. 거의 뭐 보면 있잖아. 이게 막 되게 막 뭐라고 할까? 열심히 다루지 않는다. 이 책 내용 자체가 열심히 다루지 않고 그냥 요 정도 개념이 끝나더라고. 6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이게 이제 고3 거 그건 이제 전범이니까 풀어봤는데 진짜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 옛날에는 정량적인 계산하는 게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성적인 거. 그래서 뭐 한 30초만 읽으면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 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뭐 우주에 관한 그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물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그랬는데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재는 뭐 그냥 내가 지금 지어내는 거야. 현재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뭐 온도의 파장이 검출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런 수준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쉽지 그런 거는. 근데 옛날처럼 막 계산만 해서 맞추려고 하면 그런 건 오히려 틀리기 또 쉬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런 곳 위주로도 좀 공부를 해야 돼. 대신 그렇게 나오면 시간 관리하는 데는 좋겠지. 좀 빨리빨리 푸는 문제는 빨리 풀고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리 선택하라고. 왜 물리 좋잖아. 그지? 자, 세 번째. 검전기. 검전기 들어봤니? 검전기 얘 뭐 하는 거야? 대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대전체를 확인하는 거. 확인하는 애. 얘를 뭐 검전기라고 하지. 이렇게 생긴 거. 맞니? 이거 봤지? 그래가지고 막 너희 막 털 가지고 에보나이트 막대 막 문질러가지고 여기 갖다 대보고 막 기억나니? 이게 검전기다. 얘가 어떠한 원리인가? 이걸 설명하는 것도 결국에 뭐? 아까 말했던 정전기 유도거든. 정전기 유도가 어디에 쓰이는지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봐. 아무거나 그냥 대전되지 않은 이 분필을 여기에다 딱 가져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하다고. 근데 뭐 마찰을 시켜서 대전시킨 대전체를 가져가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져가 보자. 가져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얘 금속판, 뭐 금속, 뭐 막대, 그리고 금속박이라고 하는데 금속대, 뭐 금속박이라고 하는데 다 금속이지? 금속이면 얘는 도체야, 무도체야? 도체지, 도체라고. 그럼 도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전자가 있다. 미쳐 날뛴다. 자, 플러스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유전자들이 미쳐 날뛴다. 어떻게? 얘를 보러 온다고. 여기 골고루 퍼져 있던 애들이 어디로? 위쪽으로 쏠리게 돼. 오케이? 위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밑에는 뭐가 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골고루 있었다면
마이너스가 절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남지. 맞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벌어진다는 거야. 벌어지는 거 보면 얘 대전체구나 알 수 있지. 맞아? 중요한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나 양성자나 전하량은 어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말고 크기는 같지. 아까 해봤지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이라고. 근데 전자의 질량은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거든. 31승. 근데 양성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야. 얘네 차이가 몇 배냐? 3000배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차이나. 그러면 누가 움직이겠어? 전자가 움직이겠지. 실질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움직여버리고 나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오케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 잘 알아놔야 돼. 그럼 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서 벌어진다. 자, 마이너스를 가져가게 되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얘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겠지. 왜? 총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어디? 밑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긴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벌어진다는 거. 대전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도 있다. 뭐? 얘네한테 뭐를 가져가냐면, 자, 이거 뭐야? 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혹시 배워본 적 있니? 자, 손가락을 가져간다. 손가락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요 벌어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가져가는 거야. 요걸로 한번 해볼까? 자, 손가락을 여기에 딱 가져갔어. 가져간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 이거의 의미는 접지의 의미다. 접지. 접지라는 거는 사실 조금 되게 어려운 의미일 수는 있는데, 접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땅이랑 연결해 주는 거거든. 땅이랑 연결해 주면 땅은 어떤 애냐면, 여기 땅은 어떤 애냐면 엄청난 무한 전자 창고야. 엄청나게 많은 전자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전자를 다시 받아줄 수도 있는 애라고. 창고 같은 애야.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즉 땅에 있는 전자를 손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니? 이게 접지거든. 접지라고 말하는 거 이제 원래 전이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전압을 0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걸 자세히 다룰 때 하고, 어쨌건 전자가 막 이동,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봐. 손을 가져가게 되면 마이너스는 얘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 하겠지. 오케이? 멀어지고 싶어 하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겨버렸어. 어떻게? 우와! 하고 가버려. 이해가니? 요거를 지워버리고 내 손을 타고 가버린다고. 지워버리고 손을 타고 가버리고, 지워버리고 손을 타고 가버리고, 땅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이해가니? 가버렸어.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떼고 얘를 치웠어. 손을 떼고 얘를 치웠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개수는 어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는 어땠어? 같았었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는 같았었다고?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내 손을 타고 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얘도 치워버리고 얘도 치워버리면 골고루 퍼지겠지? 맞아? 골고루 퍼져도 얘는 뭐로 대전되겠어?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다. 치워버리면 뭐로? 플러스로 대전. 근데 얘는 봐봐. 자, 내가 여기 손을 딱 갖다 댔어. 그럼 어떻게 돼? 땅은 전자 창고라고 했지? 어떻게 되냐면 우와 플러스다.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막 가는 거야. 오히려 더 가버려. 그러면 자, 처음에는 어쨌건 저 정적 유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뉘어서 그렇지 실제로 개수는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개수가 어떻게 됐어? 뭐가 많아졌어? 마이너스가 많아졌지? 그러면 손을 떼버리고 얘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많아진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골고루 퍼지게 되면 얘가 사라졌으면 다시 골고루 퍼지겠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뭐를 띈다?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 즉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는 거야. 이게 뭐? 검정기의 특징이라는 거. 오케이? 검정기의 특징이다. 이거 알면 이제 뭐, 즉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는 손을 대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는 손을 대면 플러스로 대전된다는 거 알면 여러 이 검정기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어. 그냥 그것만 생각해. 땅은 전자 창고다.
플러스가 오면 전자들이 미쳐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전자들이 미쳐서 내 손을 타고 나와버리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니까. 오케이? 이런 거야. 그 다음 자 하나만 더 하자. 요까지만 할게. 하나만 더. 뭐 스파크 또는 뭐 방전이라고 하는 현상. 이해가니? 니네 그 가끔 겨울철 같은 데 보면 문고리에 손 가져가 본 적 있지? 어떻게 돼? 따끔하지? 그거 니네가 만약에 저 카메라가 엄청 좋은 게 있고 그 찰나의 순간을 찍을 수 있으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번개가 친다? 번개가 친다? 그래서 동생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나 니네가 해도 되고 니네가 하면 못 보니까 아무나 친한 애 있으면 겨울철에 스웨터 있지? 스웨터를 입고 막 미친 듯이 막 축구하라고 해. 막 뛰어다니고 오잖아? 막 더 좋은 건 뭐 카페트 위에서 막 하면 더 좋고 막 뛰어다니고 와서 집에 오잖아? 그 다음에 커튼 닫히고 불 꺼버리고 얘 옷 벗게 시키잖아? 그러면 튀는 게 보일 거야. 바박 이걸 설명해 준 게 스파크다. 이거 우리는 흔히 뭐 이제 뭐 이걸 정전기 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 서프라이즈 맞냐? 이게 되게 건조한 날씨였나 봐. 그 날씨가 엄청 건조한 날씨니까 공기도 이제 마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카페트 깔려있는 데다가 막 엄청 부비고 다녔나 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 둘이가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키스했는데 그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스파크가 튄 거지. 이 스파크 이거 왜 튀는지 얘기해 줄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뭐야? 번개지. 번개가 스파크야. 번개. 이거는 손에 나는 작은 스파크고 이게 스케일이 커지면 번개인 거지. 번개. 자, 보자. 뭐냐? 구름이 있잖아. 어디? 공기 중을 떠다니지. 그럼 이건 공기와 마찰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공기와 마찰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무거운 애들은 구름 중에서 이제 무거운 입자 애들은 밑으로 깔리게 되고 가벼운 애들은 위로 뜨게 돼. 그러면 이쪽에는 뭐 어떤 성질을 띠게 되냐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 주로 와. 여기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 주로 와. 플러스 성질 띠는 애들이 와. 자, 밑에는 뭐가 있어? 땅이 있지.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돼?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유도가 된다고. 요 상태인 거야. 요 상태. 오케이? 요 상태. 그러면 얘네가 잡아당긴 힘이 엄청 세겠지. 꽤 셀 거란 말이야. 맞니? 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진공에 살고 있니? 아니면 공기 중에 살고 있니? 공기 중에 살고 있지. 공기라는 것도 물질이란 말이야. 이 물질이 얘네가 잡아당기는 이 전기장을 맞니? 전기장 형성되지? 그려줘. 전기장. 요거를 어느 한계까지는 버텨줄 수 있지만 도저히 못 버티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공기라는 물질이 막 깨져버린다고. 오케이? 그냥 쉽게 표현해 주려고 이런 말 쓰는 거야. 뭐 유전체가 뭐 깨진다 뭐 이런 말 써야 되는데 유전체 깨짐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어쨌건 그 상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진공에서는 번개 안 친다.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치는 게 뭐? 번개야. 번개가 친다. 오케이? 번개가 친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막 가다가 대전된 거야. 내 몸이 대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만지려고 하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면 문고리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지. 그럼 가까이 갈수록 이제 그 한계를 공기가 못 버티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이런 손에 번개가 치는 거지. 이게 스파크다. 그냥 이거 여담인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니네 번개랑 천둥의 차이가 뭔지 아니? 이 단원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냥 하나만 얘기해 줄게. 번개랑 천둥의 차이. 번개랑 천둥의 차이가 뭔지 아니? 번개는 번쩍. 이게 번개야. 빛이야. 천둥은 뭐야? 우르르 쾅쾅이야. 우르르 쾅쾅. 그러니까 뭐 소리야. 그럼 봐.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이 개념만 알면 뭘 할 수 있는가? 천둥, 번개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는가? 번개가 어디서 쳤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왜?
우리 배웠지? 빛의 속도는 얼마니? 2억 9,979만 2,458. 그러니까 대략 얼마니? 3억 미터 퍼 세컨드지. 맞니? 맞아? 또는 천둥, 소리는 얼마냐면 대략 340m per second거든. 그러니까 소리 먼저 들리고 번쩍거리는 일은 없어. 번개가 치면 우리는 번개 치는 건 거의 바로 봐. 왜? 지구 7바퀴 반 돌잖아, 1초에. 그러니까 치자마자 거의 바로 보겠지? 맞니?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나서 소리가 나중에 온다고. 번쩍거리고 나서 초를 세려. 1초, 2초, 3초. 그런데 3초 뒤에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자, 번개가 치는 건 거의 그 순간이고 소리는 그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3초가 걸렸다고 하면 여기 소리 속도에다가 3 곱한 게 대략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걸 알 수 있다. 이거 얘기해주면 꼭 니네 번개 치는 날 가면 1초, 2초, 3초 이런다? 그러면 어떤 반경 내에서 번개가 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영화 테이큰 아니? 테이큰 2 맞니? 테이큰 2 보면 딸한테다가 폭탄 집어던지라고 하지. 그래서 어디를 지점으로 해서 원글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야.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얼마기 때문에? 340이니까 1초 340m 가니까 자 터뜨려! 이러고 나서 세리지. 1초, 2초, 3초 3초 뒤에 쾅! 그러면 야 거기로부터 원을 이렇게 그려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터뜨려! 이래서 거기로부터 원을 그려라. 그러면 봐. 이 두 군데 나와 안 나와? 맞지? 이게 무슨 원리야? 인공위성 원리가 그거 아니야. 맞니?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냥 스파크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요렇게 하면 이제 전기 부분이 얘기가 된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자기 부분. 그 자기 말고 전자기 할 때 자기. 자석 관계된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 할 거다. 여기까지.